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시크릿 노트 시즌2 김나연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기관의 순매수 속에 상승했습니다. 기관이 사흘째 순매수를 이어오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확전으로는 치닫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는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스피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대체로 상승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오르면서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세 이끌었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는 금융위가 과실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해석 전해지면서 4%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에 남북경협주들 대체로 흔들렸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실무진 협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지 못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건설업과 비금속광물 3%대 하락했고요. 또 EU 집행위원회가 미국의 철강 제품 보복 관세에 맞서 EU 철강업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주들도 2%대 하락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 역시나 기관이 물량을 사들였지만 외국인의 매도세로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는데요. 오늘 제약주가 1%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바이오젠이 초기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19% 급등한 영향으로 오늘 퓨처케, 메디프론, 젠백스 등 치매 관련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마에스트로 박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또 이번 주 첫 장 열렸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출발 분위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무역 전쟁, 이제 본격적인 어떤 개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전쟁이니까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시를 기해서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관세 부과에 나섰죠. 1차적으로 340억 달러, 추가로 160억 달러에 나중에 그러니까 2주 사이에 160억 달러를 추가시키고 그래도 만약에 중국이 보복에 나서면 더 5천억 달러 이상 한다. 이렇게 좀 약간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근 한 달 동안의 우리나라 시장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악재들 가운데서 가장 이 악재로서의 영향력을 크게 작용시켰던 것이 바로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인데 막상 뚜껑이 열리고 나서는 지난주 금요일과 그리고 오늘도 비록 코스닥 시장이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거래소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덜 올랐던 거래소 쪽에서 오히려 좀 상승 흐름이 제대로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 한 달 동안 우리나라 투자자들을 괴롭혔던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는 그런 악재가 이 악재로서의 영향력이 급격히 좀 소멸이다. 태풍으로 치면은 이제 그 한바탕 휩쓸고 나서 이제 열대성 저기압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 쭉 좀 중요해지는 시점이 된 것 같은데 오늘도 자세한 얘기는 제가 이 검색시가 걸린 종목들 포함해서 강의 진행하면서 앞으로 대응할 전략이라든가 어떤 업종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지켜봐야지만 그동안에 부족했던 사실 이 5월, 6월 동안의 이 시장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서 특히 남북경협주의 급락 때문에 아마 좀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극복, 복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까지도 함께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무역 전쟁의 악재 영향력이 소멸돼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봐도 괜찮겠다 말씀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장에서 다양한 종목들이 올랐지만요. 어떠한 종목들이 급등을 했을지 검색에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삼화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삼화 콘덴서 그룹의 강세 속에서 상한가를 썼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전기전자 업종 전반적으로 좋았잖아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름에 사실 전자라고 들어가서 글자 하나만 바꾸면 삼성전자인데 그쵸. 사실 이 종목은 전자회사라고 봐야 되기보다는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자동차가 이제 단순하게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갈수록 전자 제품화가 되고 있죠.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방송에 나왔을 때도 각종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렸던 바가 있는데 이 삼화전자는 자동차 전장 부품 관련주로서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라든가 이쪽 관련
관련 모멘텀으로 붙어서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 종목이 최근 흐름들을 보면 사실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이 되고 나서 바로 상한가로 마감이 되는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동안의 이 종목을 보시면 사실 이 4월 이후로부터 주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쭉 그냥 바닥에 머물러 있습니다. 뭐 지수가 올라가든 말든 그냥 계속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거래량도 크게 터지지가 않고 바닥권에서 쭉 머무르면서 사실 이 고점을 비교한다면 1월 말에 거의 10,000원 근처까지 9,700원 위에까지 한번 급등 흐름이 나왔다가 거의 뭐 주가가 반토막 정도까지 나는 이런 이제 주가 부진을 보여왔습니다. 제가 이 지난주부터 2주째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조건 검색식은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따라 사는 그런 포착이 아니라 이렇게 바닥에서 머물러 있다가 저점권에서 머물러 있다가 갑자기 그냥 급등을 해버리는 이런 종목들을 상승 초기에 잡아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삼화전자가 오늘 상한가로 마감이 됐었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 삼화콘덴서라는 종목도 오늘 종가 10만 원을 기록을 하면서 사실 뭐 이 삼화콘덴서는 제가 한 석 달 됐나요? 이 방송에서 그 전기차 관련해서 종목 그 신대리 전쟁 할 때 그 3만 원 후반대에서 제가 한번 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던 종목인데 어쨌든 그동안에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서 이 자동차 전장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이 전기차, 수소차 등의 이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앞으로 추가 급등할 수 있다는 거. 일단 오늘은 검색식에서 삼화전자라는 종목만 포착이 돼서 상한가 수익으로 좀 마무리를 질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이쪽에서 친환경차 관련 이 종목들 가운데서는 삼화전자의 뒤를 이을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제반 여건들이 조성이 되고 있다. 뭐 정책적인 효과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이쪽은 나올 테니까 자동차 부품주, 특히 이 친환경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반드시 눈여겨보고 기회만 되면 바로 매수를 해야 된다. 이게 중동의 삼화전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뭐 슬렁슬렁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밑바닥에서부터 순간적으로 급등을 해버리기 때문에 미리 잡아놓고 기다려서 수익을 가져가는 선취매 전략이 아니라면 이런 종목을 절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취매 어느 순간보다 중요하겠다. 이 삼화전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삼화전자뿐 아니라 앞으로도 자동차 전장 부품 관련한 주들 추가 급등 충분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손오공 확인하겠습니다. 완구 업체로 유명한 곳이죠. 이 종목은 주라기 월드2 완구 등이 품절됐다는 소식에 오늘 15% 넘는 급등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그 지금 주라기 월드2 얘기를 하셨는데 확실히 애들 보면 저도 그 애는 없지만 조카는 있는데 애들이 공룡을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그쵸, 그래서 맞아요. 아마 장난감이 관련해서 이제 완판이 됐다, 매진이 됐다 이런 것이 아마 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재료로서 활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 이 종목이 오늘 종가로 15%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장중한 때 22%까지 급등 흐름이 나오면서 좀 비교적 큰 폭의 사실 최근 들어서 손오공이 사실 이 주식시장에서요. 물론 주목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올해 넘어오고 나서부터는 계속 뭐 주가가 단기 반등이 나와도 10%를 채 넘어가지 않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의 반등만을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 나오는 반등이 일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좀 더 움직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역시 좀 전에 이게 다 이 조건 검색식에서 포착된 종목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결국은 검증이 되는 거죠. 지금 오늘 거래량이 여기 보시면 사실 이것도 예전에 이 기록했던 거래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2018년도 들어와서는 그래도 가장 높은 수준의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두 자릿수의 상승세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런 그 하락장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5월과 6월 넘어오면서 불과 7월 지난주 첫째 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멀쩡한 종목들까지도 심지어 이 과도하게 좀 하락을 하는 필요 이상의 낙폭을 보인 종목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고가권에서 부담을 가지고 하는 매매는 지금 시장에서는 맞지가 않다. 지금 시장에서는 억울하게 급락한 종목, 필요 이상으로 저평가 구간까지 가 있는 과대 낙폭 종목 위주로만 접근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급등 종목을 미리 잡아놓고 한 하루 이틀만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뭐 3,000원대까지 크게 무너지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 6월 그러니까 요즘 시장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6월 뭐 거의 한 달을 계속
조금씩 밀려 내려온 이런 낙폭들을 갖다가 불과 일주일 만에 바로 메꿔버립니다. 이런 종목을 자 밑바닥에서 정확하게 최저점을 포착하면 물론 좋겠지만은 지금처럼 뭐 살짝 고개를 든 순간에 여유롭게 좀 매매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약간의 마이너스 구간을 잠깐 거친다고 하더라도 머지않아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어쨌든 바닥권입니다. 올라가고 나면 결국 나중에 돌아보고 봤을 때 이때도 충분히 싼 거였구나. 이제 매수하고 이후에도 뭐 5% 10% 정도는 잠깐 밀리는 현상이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급등으로 마감이 된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서 담아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일주일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반드시 한 번은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과대낙폭 종목 그리고 저점 종목 그런 종목을 남들이 관심 가지기 전에 선취매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시장이다. 역시 손오공도 마찬가지죠. 시장에서 좀 관심 밖에 있다가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대 낙폭주 위주로 살펴보시라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는 동원수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맞서 수산물에 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수산물 수출 증대가 예상되는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그중에 동원수산은 상한가를 썼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역시 뭐 중국이 만약에 미국산 뭐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산물까지도 만약에 수출이 좀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당연히 뭐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워낙에 수산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자기를 먹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수입을 해서 한다면 다른 뭐 동남아 국가라든가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제 중국이 수산물 수입을 늘릴 수가 있겠다. 뭐 실제로 연결되고 안 되고는 지금 시장에선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주가는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급등 나올 재료들은 머물러 있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수산주는 사실 지난달에도 한번 급등 흐름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동원 수산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수산주가 지난달에 올랐던 거는 이제 마지막 끝물로서 이 남북 경협주 가운데서 이 우리나라랑 북한 그리고 러시아까지 이 수산업과 관련한 어떤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 때문에 단기 급등이 나왔다가요. 항상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이 조건 검색식에서 아까부터 뭐 삼화전자, 손오공 그리고 동원수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종목들을 보면은 다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종목들이 올라간 다음이 아니라 떨어진 상황에서 즉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도로 내려왔던 이런 자리에서 공략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하락할 수 있는 폭은 최대한 줄이면서 급등했을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도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이런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검색식에 포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세 개의 종목을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공통적으로 보면은 자 급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락 국면, 하락세가 진정을 보이게 되고 그게 하락세가 진정된 이후에 기다릴 틈도 없이 언제 올라간다는 그런 시그널 제대로 주지도 않은 채 상승 추세를 확인하고 들어가면 늦다. 지금은 그래서 바닥을 좀 다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빨리 내가 선취매를 해서 잡느냐가 올해 7월과 남은 3분기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동안 좀 아쉬웠던 수익이나 아니면 남북경협주나 제약주를 통해서 봤던 큰 손실이 있었다면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빨리 메꿀 수 있는지는 바로 이런 종목들이죠. 뭐 동원수산이라든가 아니면 삼화전자, 송호 같은 이런 종목들을 얼마나 남들보다 빠르게 바닥에서 주가가 쌀 때 선취매를 하느냐 그것이 관건이 될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 강의를 통해서 따로 이제 뭐 잡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고요. 또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자세한 그런 내용들은 이 방송과 그리고 이 방송 끝나고 진행이 되는 온라인 공개 방송 잠시 9시부터 진행되는 이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실제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바로 매수할 수 있는 뭐 삼화전자 후속주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건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잠시 후 9시에도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원수산까지 검색에 포착된 세 종목 살펴봤고요. 더 많은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종목들은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마이스트로 박민혁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종관님,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일단은 뭐 이틀 나오는데 제가 첫날 하루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간에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일단은 가장 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지금 이 기회가 7월 둘째 주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실제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시의 하락폭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악재의 영향력이 빠르게 소멸된 지금 시점이 2018년도에 올해 다시는 아마 찾아오지 않을 가장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선취의 기회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반년 동안의 시장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해야지만 그간의 손실, 그간의 아쉬웠던 수익을 단번에 빠르게 복구시킬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다신 오지 않을 이러한 선취매 구간에서 어떠한 업종을 잡아야 할지 지금 바로 마에스트로 박민혁 전문가의 강의로 함께 하시죠. 네, 지금 7월 둘째 주입니다. 7월 둘째 주 월요일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과 중국, 아까부터 계속 제가 중요 이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어쨌든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던 악재였던 이 미국과 무역의 어떤 관세 부과, 무역 전쟁의 시작이 실제로 우리 곁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은 오히려 시장이 급등을 했고요. 오늘도 빠지지 않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서 지금 증시 분위기가 전개가 되고 있죠. 상황이 좋아진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뉴스나 이런 거 보시게 되면 온통 뭐 안 좋은 얘기밖에 안 나와요. 지금 어쨌든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 같은 경우에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이 관세 규모는 약 340억 달러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추가로 2주 안에 160억 달러 추가를 시키고요. 그래도 만약에 중국이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들면, 그러니까 약간 대들면이라는 표현은 중국 분들이 좀 기분 나쁠 텐데 트럼프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쨌든 중국이 계속해서 굴복하지 않고 미국에 대해서 보복에 나서게 된다면 5천억 달러에 대한 이 관세를 추가로 더 때리겠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했는데 참고로 작년 한 해요. 지난 한 해 동안 중국이 미국에다가 판 이 전체 수출량이 5,05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말 그대로 진행을 하면은 중국 제품은 아예 그냥 뭐 수입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현실화가 될 수 있는 어떤 이 가능성이 굉장히 좀 희박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 글로벌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중국 상해 종합지수 우리나라보다 사실 중국이 지수 더 많이 빠졌는데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오늘 뭐 장중에 2% 넘게까지도 급등 흐름 나와주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형태로 좋은 흐름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분위기를 좀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우리나라 시장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예, 진짜 많이 빠졌어요. 지금 보고 계신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코스피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 차트인데요.
저기 노란색, 저 좌측에 저 왼쪽에 있는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연초입니다. 연초에 그래도 2,500선 뭐 위에 머물러 있던 우리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한참 떨어져가지고 연중 최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죠. 혹시라도 뭐 이 주식과 관련해서 공부를 해준 분들은 알겠지만 다우 이론인가요? 제가 하도 이 책 본 지가 오래돼서 까먹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우 이론이 맞을 겁니다. 이 증시라고 하는 것이 강세와 약세 국면이 번갈아 가면서 진행이 되는데 이런 전문 투자자들, 뭐 외국인이나 기관 혹은 전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주가가 하락장, 약세장에서 오히려 지금 주식을 사두면은 나중에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일반 투자자, 일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싸게 사두면 좋은 기회인데 더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뉴스만 틀었다 하면은 이제 무역 전쟁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뭐 한국의 예상되는 피해는 뭐뭐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로 계속 나오니까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갖고 계시지만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이틀 연속으로 좀 하락세가 누그러들면서 반등을 하려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간다 쪽에 베팅을 하는 것이 맞겠죠. 뉴스 보고 불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주식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선행지표와 동행지표 그리고 이 후행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앞서서 누가 뭐 설명해 주는 지표가 있다면 그거는 선행지표가 되는 거고요. 주식 다 그냥 흘러가고 나서 뒤늦게 나오는 얘기, 뒷북치는 그런 얘기들이 바로 후행지표가 되던데 여러분들이 보통 언론을 통해서 보시는 이런 기사, 경제 관련 기사들은 전부 다 후행지표입니다. 이미 일이 벌어지고 지금처럼 악재가 다 반영이 되고 나서 나온 얘기들이기 때문에 지금 뉴스에 이런 나오는 얘기들을 보고 시장에 더 빠질 수 있겠다. 이 불안감에 지금 이렇게 천재일우에 이 좋은 기회를 날려먹는 것은 지금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일단 거래소는 좀 많이 빠졌고요. 다음 화면에서 코스닥 지수를 보시더라도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초에 저기 있던 노란색 그리고 지금 하락해서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는 지금 상황. 2월, 3월, 4월에 있었던 저점을 계속해서 이탈을 하면서 지금 연중 최저점까지 거의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반년 동안에 사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1월로 돌아갔을 때 거래소 같은 경우는 연초보다도 더 안 좋아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올해 2018년도로 시작했던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온 그런 상황인데 그 사이에 우리가 그럼 자, 저 때와 지금이 지수가 똑같으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동안 저희가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전혀 없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전체적으로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어떤 분위기를 보게 된다면 자,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동안에 6월에 시장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 과거에 좀 좋은 기회들이 있었던 건 아마 잘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면요. 자, 작년 4분기부터 시작해서 올해 2월 올해 2월까지는 여전히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득세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제약바이오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월 이 처음에 연해가 바뀌면서 이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1월과 2월 달에 조금씩 움직이고 있던 남북 경협주가 자 3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랠리를 보여주게 됩니다. 3월에는 뭐 새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뭐 철도라든가 건설 관련주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4월부터는 뭐 DMZ 평화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농업 조림사업 관련주 이런 것들이 4월에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5월 달까지 남북경협주가 시장에서 뭐 절정의 랠리를 펼치게 되죠. 그 사이에 남북경협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사이에 시장 전체 시장에도 투자금들이 뭐 제약주에서도 손절치고 남북경협주로 가고 뭐 IT도 종목 손절치고 남북경협주로 가고 이 시장에 있는 투자금이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이 남북경협주로 다 몰려가게 되면서 다른 데서는 정작 돈이 돌지 않는 약간 이 굳이 사람 몸으로 치면 동맥경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지금 6월, 자 그랬던 남북경협주가 6월에 급락을 하면서 지금 6월부터 지금까지는요. 자 주인공이 없습니다. 1월과 2월은 제약바이오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장의 주인공이었죠. 자, 3월부터 5월까지는 역시 마찬가지 남북경협주가 우리나라 시장의 전체 분위기를 주도했던 주인공이었습니다. 근데 6월부터는요, 주인공이 없습니다. 오히려 5월까지 주인공이었던 남북경협주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급락을 시작한, 하락세로 돌아서기 시작한 것이 바로 6월. 그리고 오늘 재차 또다시 남북경협주들이 좀 무더기로 하락을 하게 됐는데, 오늘 제가 놀란 게요. 저는 뭐 사실 방송에서 이 방송 넘어오기 전에 지난달 5월부터 저는 이미 좀 말씀을 계속 드려왔던 것이, 자, 남북경협주는 이제 오래 가기 힘들다. 재료 이미 1월부터 나왔던 재료였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실제로 열리게 되면 재료 소멸, 어차피 남들 뻔히 아는 거를 사서는 절대 수익을 볼 수 없는 게 주식시장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미 좋은 내용들은 선반영이 돼서 특히 6월 달에는 남북경협주를 절대로 새로 사지 말고 있는 것도 빠르게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장 끝나고 나서 오늘 시장에서 빠진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많이 빠졌나 하고 좀 살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 다음 화면인데 지금 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방문을 또 했습니다. 국빈급 대우를 받는다 어쩐다 뉴스에서 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거 보고 혹시라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갔다 오면 이 남북경협주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난주에는 남북경협주의 급락세가 잠깐 누그러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자, 오늘은 보니까 지금 화면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빨간색으로 지금 딱 세 종목입니다. 세 종목. 저기 빨간색으로 지금 네모칸 제가 쳐놓은 게 뭐냐면요. 저것만 남북경협주가 아닙니다. 즉 오늘 1위부터 20위까지 오늘 시장에서 많이 빠진 종목들이 어떤 것이 있나 쭉 살펴보게 되면 지금 1위가 YOM하고 지금 액트50, 글씨가 작아서 저도 잘 안 보이네요. 네, 이 YOM하고 액트50 이 세 종목 빼고 나머지 17개. 하락률 2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 가운데서 무려 17종목이 남북경협주다. 그리고 전부 다 15% 이상 수준의 급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 빠르게 이 남북경협주가 힘을 잃어가면서 지금 주가 사실 오늘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난주까지도 많이 빠졌습니다. 심하게 반토막, 이미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난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분위기가 원래도 안 좋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남북경협주들 급락을 하면서, 급락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누군가 공격적으로 팔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팔았다는 얘기고 그 판 자금들이 어쨌든 간에 다른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텐데요. 자, 경협주가 빠진 이유. 일단은 제가 좀 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다음 화면에서 얼굴 나오는데 이번에 또 갔어요. 주말 사이에 좀 방문을 하면서 아쉽게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는 못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경협주가 하락한 이유를 저도 재방송 준비하느라고 따로 뉴스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못 봤는데, 만약에 남북경협주의 하락을, 남북경협주가 오늘 떨어진 것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갔는데 별로 얻어온 게 없다, 얘기가 진행된 게 없다, 그것 때문에 빠졌다고 만약에 남북경협주가 약간 성과물이 없기 때문에 빠졌다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0% 정도만 정답입니다. 진짜 정답은 뭐냐면요. 지금 남북경협주가 하락을 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기 아저씨, 폼페이오 아저씨가 북한에서 별거 못해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6월 달에 한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고요. 그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4월 말에 열렸던 것도 알고 있고, 혹시라도 북한과 사이가 좋아졌을 때 철도라든가 가스관이라든가 DMZ 평화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종목들이 3월, 아까 제가 3월부터 남북경협주가 시장의 주인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5월까지. 그때 다 반영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우AL 같은 경우가 제가 2월 말에 매매를 했던 종목이 실제로 주가가 8배 가까이 올라가고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일반 종목이 주가가 8배가 갔다는 얘기는 보통 호재만 갖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철도 관련주 8배, 10배 올라간 그런 남북경협주들이 거의 통일이 됐다는 거를 전제한 수준의 어떤 주가 상승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됐던 이 남북경협주의 상승 이미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상승에 모두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남북경협주가 하락하는 것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잘못이 아니라, 자, 달도 차면 기웁니다. 영원히 보름달 상태로 달이 머물러 있지를 않죠. 지금은 수급이 빠져 마치 보름달이 반달,
초승달로 점점 그 크기가 작아지는 것처럼 이 남북경협주로 들어와 있는 자금들이 점점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남북경협주는 앞으로도 이 뚜렷한 어떤 이 주가 급등을 다시 한번 좀 보이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뉴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빠져 있는데 더 빠질 거라고 불안감에 떠시는 이 많은 투자자들. 이런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뉴스 열심히 보거든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뭐 경제 뉴스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체크를 하실 텐데 뉴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이 주식의 주가의 선행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즉 뉴스의 흐름을 보고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예측하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뉴스는 언제나 지금 나온 현상을 분석해서 뒷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로 보는 분위기는 이미 주식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제가 이 방송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요 뒷시간에 했던 방송에서 뭐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직접 전화 통화도 하면서 뭐 종목 상담 수두룩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 남북경협주를 5월, 6월에 매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계속해서 뭐 북미 정상회담하고 분위기가 좋으니까 앞으로 계속 갈 것 같아서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자, 제가 이거 한마디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은 경협주가 하락한 이유는 자, 호재가 이미 선반영이 돼 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았을 때는 그보다 앞서서 주가는 언제나 앞서갑니다. 특히 뉴스의 흐름보다는 먼저 앞서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올랐기 때문에 내가 뉴스라든가 시장의 분위기라든가 포털 사이트 종목 게시판에서 뭐 일반 사람들, 정체도 알 수 없는 일반 사람들, 누가 말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거에서 떠드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매수 접근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고점에서 물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좋다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까지 좋았던 거지 앞으로 좋은 거는 달라요. 앞으로 좋은 건 오히려 이제까지 안 좋았다가 아니면 사람들이 좋은 줄을 몰랐다가 그때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그런 자리에서 내가 잡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아셔야 돼요. 누구나 다 알면 특히 뉴스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 절대로 호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남북경협주와 관련해서 가장 이 뉴스 기사가 많이 나오고 했던 것은 바로 이 정상회담을 전후로 한 시점이겠죠. 뭐 4월 말에 잠깐 했고 5월에 뭐 스로스로 나오고 북미 정상회담 6월 12일이었죠. 북미 정상회담 진행했을 때가 그런 언론에서 이 남북경협주에 대한 내용, 이 북한과 이 우리나라와의 어떤 관계라든가 앞으로의 청사진에 대해서 제시가 뉴스가 제일 많이 나왔던 때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최고점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알기 전에, 남들이 좋다 하기 전에 오히려 남들이 나쁘다고 하거나 아니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미리 잡아놔요. 미리 잡아야지만 싸게 잡아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걸 갖다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선취매라고 얘기를 하죠. 먼저 선자에 취하는 겁니다. 즉 남들보다 먼저 취해야지만 남들보다 싸게 살 수 있고 남들보다 큰 수익을 챙길 수가 있고 이건 당연한 주식시장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사실 그 선취매라고 하는 건요. 사실 뭐 말뿐이 아니라 저는 뭐 이 방송에 나오면서 이데일리 TV 나오면서 계속 저는 강조를 했던 게 바로 선취매입니다. 남들이 뻔히 다 좋다고 하는 거 사지 말자. 이미 좋다 그래서 주가 올라간 거 사지 말자. 저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남북경협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4월 달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건설주 같은 거 이미 막 두세 배 다 올라 있고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4월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당시에 4월에 이 방송에 나왔을 때 이제는 뭐 시간이 거의 석 달 가까이가 됐네요. 자, 이 4월 18일 날 제가 바로 이 이데일리 이 방송에 나와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바로 아시아종묘란 종목입니다. 아시아종묘. 당시에 이 비료주들은 많이 올랐어요, 이미. 뭐 조비라든가 효성 OMB, 뭐 남해화학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미 급등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4월 18일 날 당시 차트를 딱 봤을 때 아시아종묘는 자리가 요래요. 어떻습니까? 주가 저 위에서부터 바닥까지 내려와서 정신 못 차리고 아직 못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요 아래에서부터 즉 전저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은 다음에 살짝 고개를 올리려고 하는 약간의 거래량, 여기 보시면 이게 별로 막대기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전일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에서 살짝 고개를 들어 올리는 이런 초입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다면 이때는
안전하겠죠. 이미 이게 여기까지 급등이 나와버렸다. 이 자리까지 만약에 급등이 벌써 나와버렸다면은 올라가봤자 상승폭도 크지가 않을 것이고 혹시라도 주가가 휴직이 잘못돼서 아래로 내려간다면 원래 있던 자리까지 떨어지면 마이너스 이게 몇 프로입니까? 막 30%막 박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싼 자리에서 남들 알기 전에 미리 들어가면 자 남들이 이 농업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주 하면은 당장에 비료밖에 생각을 안 해요. 비료밖에 생각을 안 하지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자 어차피 땅에 비료 뿌린다고 알아서 뭐 잡초 심으려고 이 비료 뿌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농작물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작물들, 이런 종묘, 그러니까 종묘가 결국 씨앗 파는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 협력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비료 지원뿐만이 아니라 이런 묘목까지도 우리가 좀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 보태줄 수가 있다. 이런 기대감 아무도 생각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오지도 않았던 주가가 밑바닥에 있던 시기에 저는 선취매를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주가를 보시게 되면 이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 노란색 박스 왼쪽입니다. 노란색 박스. 저기 지금 보이는 저기 노란 색깔 왼쪽 맨 구석에 보시면 저 때 보고 매수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80% 이상의 최고점 기준으로 85%까지 주가가 급등했다는 거죠. 지금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 뭐 일부 계시긴 하겠지만 남북경협주 좋다 매수해야 된다 얘기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한 종목으로 80% 이상 수익을 내신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보통 좀 올라가거나 조정 잠깐 받는다 싶으면은 무서워서 바로 팔아버리시죠. 하지만 저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수한 자리 자체가 워낙에 바닥이었기 때문에 매수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 자체도 굉장히 희박했던 거죠. 그만큼 싸게 낮은 자리에서 남들보다 빠르게 선취매를 했던 만큼 더 큰 수익을 노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기 노란색 동그라미 친 데를 볼까요? 저는 네모친 데서 미리 샀습니다. 거래가 터지기 전에 남들이 알아채기 전에 미리 저기 노란색 자리에서 선취매를 했지만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 하고 무슨 뭐 앞으로 조림산업 뭐 실제로 한다더라 무슨 산림협력 회의한다 그러고 그때 샀으면은 사고 나서 바로 주가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습니다. 이렇게 종목을 언제나 앞서가야 돼요. 남들이 좋다 이미 거래량 터져서 올라간 종목, 가던 종목이 더 간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을 이 패배자로 만들려는 이런 주식시장의 잘못된 속설들 때문에 이렇게 고점에서 정말 뉴스 터지고 분위기 좋을 때 매매하면 매수하면 오히려 나빠진다는 거죠. 오히려 분위기가 아직 좋은지 모를 때 분위기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좋은 종목을 매수해야지 수익을 내는 건데 지금 이미 좋은 종목이 아니라 내가 살 때 별로 안 좋아야 돼. 근데 내가 사고 나서 사람들한테 좋은 종목으로 인식이 돼서 남들이 사서 올려줘야 됩니다. 주식은 내 혼자만의 힘으로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남들이 사줘야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남들이 아직 안 샀지만 내가 산 종목. 내가 미리 사놓고 내가 사고 나서 남들이 사야지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오히려 사람들이 아직 많이 안 산 종목을 사야지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게 이 주식시장에 절대 깨지지 않는 진리입니다. 예, 반드시 기억하셔야죠. 그리고 뭐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뭐 시멘트, 다음 하면서 한일 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3월 30일자에 저 노란색 박스 초입 국면에서 역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건설주들이 당시 많이 올라갔어요. 남광토건이라든가 뭐 남아토건, 특수건설 이런 종목들이 당시에 이 북한하고 어쨌든 간에 도로를 짓든 철도를 연결하든 어쨌든 토목공사는 계속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나는 급등한 건설주를 살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꿔서 자, 공사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흙바닥에다가 철길만 깐다고 기차가 다니지 않아요. 콘크리트, 시멘트이죠, 시멘트. 그래서 시멘트 관련주도 이제 남북경협주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미리 3월 30일에 선취매를 했고요. 열흘 지나고 나서부터 주가 급등해서 한일시멘트도 79%, 거의 80% 가까운 수익을 볼 수 있었다. 이거는 미리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움직이고 나서 사면은 기껏해야 뭐 한 30% 정도밖에 수익을 못 내겠지만 남들이 미처 생각도 하지 않을 때, 즉 지금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지만 결국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 그런 업종을 만약에 매수한다면 쉽게 어렵지 않게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최바닥권에서 이런 안정적인 급등 수익 매매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이 이런 매매, 즉 선취매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취매의 정의를 제가 다시 한번 다음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보시게 되면은 자,
첫 번째, 남들이 이 선취매 조건 3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남들 사고 나서 사면 안 되죠. 남들이 사기 전에. 근데 남들이 영원히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됩니다. 머지않아서 남들이 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 즉을 싸게 미리 사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남들이 관심 갖고 사기 전에, 남들이 사서 주가를 올리기 전에, 남들이 사기 전에 어쨌든 남들이 결국 사게 될 종목을 나는 미리 싸게 사는 것이 바로 선취매의 정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모든 종목들은 선취매입니다. 지금 이게 오늘 상한가를 갔으니까는 이거 따라갑시다. 이거 지금 뭐 전고점 돌파했으니까 삽시다. 이거 아니라 앞으로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 종목, 지금은 주가가 밑바닥이지만 전고점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종목, 그리고 신고가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종목, 그런 종목들을 최바닥, 밑바닥에서 매수 사인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선취매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자, 저기서 한 가지 조건을 보세요. 즉, 말했죠? 남들이 사기 전에, 즉 사람들이 관심 갖고 많이 산 종목보다는 아직 남들이 관심이 좀 부족한 종목들, 사람들이 많이 안 산 종목, 그런 것이 앞으로 사람들이 사면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다음 화면 보시면 제가 요즘에 장 끝나고마다 뭘 체크하냐면요. 이 시장, 코스닥 시장에서 이 신용 잔고입니다. 신용 잔고. 즉 내가 뭐 예를 들어 투자금이 1억이 있는데, 야, 이거 지금 시장 이거 많이 싸서 한 1억 정도 대출 받아서 사면은 정말 크게 벌 수 있겠다. 이거에 이 대출로서 들어오는 신용 물량, 바로 이것이 신용 잔고라는 걸로 표현이 됐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게 코스닥 시장의 신용 잔고인데, 뭐 숫자는 사실 의미 없습니다. 색깔만 보이시면 돼요. 지금 여기 빨간색 쳐져 있는데 보면 계속해서 여기 어때요? 다 팔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빚내서 주식 산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긍정적이 아니라 낙관적이 아니라 지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시장에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바닥권에서 전문 투자자는 주가가 이만큼 빠졌기 때문에 지금 사두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확신을 갖게 되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많이 떨어진 와중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후행 지표인 안 좋은 뉴스, 악재성 기사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좋은 기회에 사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팔고 나가는 이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시장의 바닥 신호고요. 지금 자,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 지금 남북 경유주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유주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지금 뭐 제약주로도 이동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강의했었던 이런 자동차, 특히 친환경 관련차 종목으로도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뭐 전기전자 업종으로도 좀 자금이, 특히 외국인 기관의 자금이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남북 경유주에서요. 빠져나오는 자금들이 이제 다른 업종들을 올려주는 시기가 됐다. 근데 다른 거 어땠습니까? 남북 경협주가 올라가는 사이에 완전 찬밥 취급받으면서 멀쩡한 종목이 주가가 밑바닥까지 다 내려갔어요. 4만 원에 있어도 시원찮은 종목이 2만 원까지 떨어져 있다. 이런 시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느 그 시기보다도 지금 선취매하기에 정말 좋은 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아까 제가 이 검색식 포착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삼화전자. 자, 다음 차트가 나올 겁니다. 삼화전자라는 종목으로 아까 제가 검색식 포착 종목으로 떴었죠. 이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전기차 관련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친환경차 관련주, 수소차,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친환경차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뭐 괜찮았습니다. 삼화콘덴서도 오늘 10만 원 넘어가면서 사상 최고가 다시 한번 경신했고요. 뭐 코스모 화학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도 오늘 시장에서 시장 대비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화전자, 자, 친환경 관련주로 올라간 이 삼화전자, 여기 차트 보시면, 자, 바닥에서 급락 이후에 바닥에서 머물러 있다가 재료와 함께 급등 나온 이 삼화전자의 패턴과, 그러니까 이 친환경차 관련주 중에서도 오늘 상한가 간 이 삼화전자와 똑같은 패턴으로 아직 상한가가 안 나왔습니다. 곧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종목을 이제 뭐 제가 잠시 후에 요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요. 잠시 후에 자리로 돌아가서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공개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할 테니까요. 자,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이 방송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돌아가서 정말 중요한 얘기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강의를 통해서 왜 지금이 선취매 구간인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저 전문가님 이어지는 방송에서 또 종목을 알려주신다고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은 뭐 분위기가 시장 분위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뜨뜻 약간 좀 주저하는 거죠. 머뭇거리고 있는 지금이 확실하게 시작이 좀 바닥이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제가 잠시 후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꼭 좀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친환경차 관련주입니다. 오늘 그 삼화전자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차트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석 달 정도 지금 계속 바닥에서 횡보를 하면서 안 움직입니다.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 계속해서 누군가는 안 올라갈 때 매집을 하고 있는 거죠. 올라가고 있으면 그 어차피 개인 투자가 따라 사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된 매집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주가를 좀 흔들어 놓는다거나 좀 주가를 지루하게 횡보를 시켜서 개인들이 좀 머물지 못하게 그런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삼화전자가 석 달 정도 지금 계속 주가와 횡보를 하다가 오늘 상한가로 마감이 됐는데 제가 이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뭐 삼화전자와 동일한 섹터도 동일하고 이제까지의 주가 흘러왔던 그림 자체도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전개가 됐기 때문에 삼화전자의 후속주로서 급등, 뭐 잘하면 상한가도 한 번쯤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정도 사이즈가 되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건 잠시 후 10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9시입니다.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잠시 후 9시에 제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삼화전자의 후속주가 될 수 있는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 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 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마이스트로 박민혁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시크릿노트 시즌2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 25시 2부에서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 강의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저희 시크릿노트는 알찬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